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벼운 몸차림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올 들어 아마 가장 추운 추위 같습니다. 눈이 온 후에 뒤끝에 이렇게 태풍도 아니고 바람이 그처럼 세게 불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자꾸 더 번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후에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생각하면은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됐든지 우리 국민들은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건강은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사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 미인 창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년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 미인 창조하려면 내 몸의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태어날 때 엄마 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 조직과 각 장기는 기능을 다한 세포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만드는 세포가 엄마 세포고 엄마 세포는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동일한 딸 세포를 만들어서 떨어져 나간 그 부위에 새로운 세포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적인 외적인 환경 탓으로 인하여 세포가 노화가 되고 병들게 되고 기형세포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학을 분류한다면은 현대의학이 있고 우리 한국만의 동양의학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이 동서양의학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옛날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의학이 아직은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의학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대증요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인요법이 있습니다. 대증요법은 내가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 그 증세만 다스리는 요법입니다. 그 대증요법은 주로 약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 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증세를 다스려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대증요법이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 원인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요법이라는 것은 대증요법, 즉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수술로 하는 것입니다. 수술로 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원인요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대증요법과 원인요법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의학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을 경우 주로 그 증세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코로나는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증요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증요법으로 안 될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요법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 즉 동양의학은 현대의학에서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약재를 이용해서 질병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소중한 의학이 동서양의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난치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난치병, 희귀병, 불치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은
동양이나 서양의학으로 도저히 완치를 시키지 못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즉 불치병이나 이런 것은 약물이, 희귀병 이런 거, 난치병은 약물은 개발되어 있어도 그 수명만 연장하는 것 뿐이지, 증세만 다스리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옛날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병에 안 걸리고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예방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만이 건강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라 해서 약이나 주사제로 수명을 늘려가는 것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국민들은 60세가 넘어가면은 질병이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 수명은 끝났다는 결론입니다. 약을 먹어서 수명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10년이 좀 지났죠. 그 무렵에 미국을 중심으로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태동이 시작됐습니다.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대체의학이 뭐냐? 영어로는 Alternative Medicine Science,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동서양의학으로 완벽하게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을 다른 약제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 대체의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완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Complementation Medicine이라 해서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 미처 환자들을 완벽하게 완치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완시킨다 해서 보완의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은 서로 상통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건강에 얼마나 병이 들면은 위중한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합시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IT 업계의 대표주자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대체의학이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체의학을 잘 한다는 데 찾아가서 거기는 이제 아늑하고 잘 쉴 수 있는 룸을 많이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원시켜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약제, 즉 동서양의학에서 쓰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그 암을 고치려고 말하자면은 대체의학을 실시를 받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병원부터 간 것이 아니라 그쪽을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의 암을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할 망정 응급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받아가면서 대체의학을 거기에 같이 가미시킨다면 몰라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동서양의학을 믿지 않았어요. 그 돈 많은 사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동서양의학을 믿지 않고 대체의학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바싹 마른 몸으로 후회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부터 병원을 찾아갔더라면은 이렇게 쉽게 내가 무너지진 않았다. 대체의학을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의학에서 안 되는 것을 대체해주고 보완하는 의학이 돼야 되는데, 동서양 의학에서 안 되는 것이 대체학 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서양 의학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유행이 돼서 10년 전 됐나요? 한 10년 전부터 각 대학교에 대체의학과를 개설을 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체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의학을 배운 그것이 동서양의학에서 낫지 못하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을 낫게 했냐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대체해줘야죠. 못하는 것을 보완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 대체의학 분야를 잘 살펴보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뭐 암도 다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질 않아요. 암도 내 몸에서 발생한 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아니고 기형세포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몸에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즉 엄마세포가 딸세포를 자기 모습과 똑같이 만들면은 그게 정상세포고 그것이 건강한 신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엄마세포가 자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막 그냥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막 무수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형세포고 이 기형세포가 모여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엄마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 엄마가 돼서 정상적인 딸세포를 만들도록 하면 암세포는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대체의학으로도 암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되살려내는 방법은 암세포를 죽임과 동시에 엄마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완치가 안 되는 게 암세포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암세포 지금 발생된 암세포를 죽이려면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암세포를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이 있어요. 그 세포막 또는 세포벽 이걸 구멍 뚫어서 죽이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T세포가 뚫고 또 뚫고 T세포가 암세포가 있는데 그곳에 막 모여듭니다. 면역세포 중에 하나 T세포가 모여들어서 암세포를 아무리 뚫어도 세포막을 뚫을 수가 없어 지쳐갖고 쓰러져 죽어요. 오히려 죽어버려. 이러면은 암이 이제 확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면역력이 약하면은 암도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3박자, 4박자가 같이 갖춰져야만 암세포를 죽이고 정상세포가 다시 엄마세포가 정상이 돼서 몸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셀제를 만들고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이라는 식품, 또 앞으로 식품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식품을 허가받아 만들어 여러분 업체에다가 도와주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 건강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약 35년이 됐습니다. 셀젤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식품은 한 10년,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건미당을 가지고 했고 7, 8년 전에는 완미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 6년 전에 정미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셀젤을 온몸에 바르고 한증도 하고 부분적으로 아픈 것은 집에서 바르시라고 1000ml짜리를 사다가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한 식구가 같이 한 통을 1000ml짜리를 집에 놔두고 다칠 때마다, 삐었을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어디가 통증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 발라주라고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00ml는 샵이나 업소로 와서 전신에 바르고 하루에 한 번씩 한증하라고. 이게 불치병, 난치병일수록 그 다음에 희귀병일수록 하루에 한 번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한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4800ml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샵까지 못 오는 사람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거래처 업소 사장님들은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은 샵에 오면 땀내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에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전신에 바르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드린 데다가 그 사람이
허약하냐? 그러면 건미당 권해야 되고, 암세포가 있냐? 그러면은 완미당을 권하시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정력이 약하다, 소변이 질질 흐른다 할 때에는 정미당을 권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셀젤과 함께 식품 두 가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켜야겠다는 1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셀젤이나 저희 본사가 만드는 식품이나 어디에 해당이 되냐는 겁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셀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이고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이랬을 때에는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 양쪽의 분야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대체의학도 아닙니다. 동서양 의학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젤 식품은 무엇이냐? 엄마 세포가 딸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는 면역 세포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서 없애고 근육량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이러한 복합적인 것이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35년 전에 개발한 것이 셀젤이고, 10여 년 전에 개발된 게 식품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셀젤 하면은 셀젤 한 가지만 가지고 그 환자에게 권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품하고 같이 권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몸은 건강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하는 게 아니라 셀젤 식품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세포로 다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부활요법 해갖고 소마토 테라피라고 내가 만든 이름입니다. 소마토 또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돼요. 소마토 레저렉션 시스템입니다. 원래대로 이름으로 하면은. 근데 소마토 레저렉션 시스템, 소마토는 신체를 말하고 레저렉션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고 시스템은 하나의 방식,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그냥 소마토 테라피라고 제가 등록된 하나의 제가 만든 우리 본사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 제품이 에센스도 크림도 내가 개발한 거는 소마토 테라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본사가 35년에 창시가 됐을 때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이야기한다면 부활의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리바이벌 메디신 또는 레저렉션 메디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체의학도 아니고 보완의학도 아닙니다. 레저렉션 메디신 아니면은 리바이벌 메디신 똑같은 말입니다. 부활의학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부활의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여러 사람 또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이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부활의학이 되는 것이지 제가 혼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창시자기 때문에 35년 된 창시자기 때문에 부활의학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으면 이건 제가 죽고도 100년, 200년 계속 갑니다. 그때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영상을 올리고 여러 가지 라디오 강의를 하고 TV 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밴드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부활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치료라는 것은 병원에서만 하고 의사만 하는 것이 치료행위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는 치료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치료는 이미 양쪽 동서양 의학에서 다 했어요. 허고도 불치가 돼서 안 되는 사람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부활해서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은 치료한 게 아니죠. 왜? 치료는 이미 병원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의사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마토 테라피라고 합니다. 부활의학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부활시키는 것이 저희 본사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거래처나 고객들도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제품이에요. 세포를 부활시키는 제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라디오 강의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